자, 거기 19페이지 그 9번을 한번 보면은 표준원가 제도에서 고정제조 간접비 조업도 차이는 통제 가능한 원가예요? 통제 불가능한 원가예요? 우리 표준원가는 직접 재료비 요 무슨 차이? 가격 차이. 그 다음에 무슨 차이? 능률 차이 또는 수량 차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무슨 차이? 임률 차이. 그 다음에 무슨 차이? 능률 차이.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는 무슨 차이? 소비 차이. 그 다음에 무슨 차이? 능률 차이.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는 무슨 차이? 소비 차이. 그 다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조업도 차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성과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관련 없는 거지. 이렇게. 이게 예산과 실제의 차이란 말이에요. 가격 요소의 차이고 여기는 뭐야? 수량 차이잖아 이게. 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제품에 강제로 배부하다 보니까 생기는 차이지 어떤 성과평가나 원가 통제를 위한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조업도 차이는 통제 불가능한 차이예요. 이거는 책임지지 않을 차이다 이거지. 이게. 제조분의 성과평가 시 포함되면 안 되지. 성과평가 관련된 차이는 요 7개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얘는 성과평가와 관계없다.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가격 차이는 누가 책임져요? 가격 차이가 주로 뭐죠? 여기 지금 이거 다 생산부서에서 책임지잖아요, 이거. 얼마나 수량이 투입됐냐? 근데 여기는 얼마나 사가져 왔냐? 구매부서가 책임져야지. 여기 인사부서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즉, 가격 차이는 구매나 인사부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시간당 단가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능률 차이는 생산관리자가 책임지는 거고요. 가격 차이는 구매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거꾸로 해놨네, 거꾸로.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표준원가 계산에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은 제품에 배부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원가 계산의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액과 같이 실제 조업도. 우리 예정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조업도에다가 예정 배부를 곱하죠. 근데 표준원가에서는 실제 조업도가 아니고 무슨 조업도예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 표준조업도. 자, 표준원가 계산에서 고정제조원가 배부액은 표준조업도의 예정 배부를 곱하는 거고요. 정상원가 계산에서 고정제조원가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에다가 예정 배부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품에 배부되는 거 있죠? 제품 배부되는 거. 이렇게. 자, 여기는 이 무슨 조업도냐면 이제 표준 조업도예요. 게다가 표준 배부율 이렇게. 이게 표준원가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이거 말고 우리 이 정상원가 계산에서 이 제품에 배부되는 금액은 배부액은 이게 실제 조업도란 말이에요. 실제 조업도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예정 배부율을 곱하지. 미리 정해놓은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이게 이제 예정 배부액이죠. 이렇게. 근데 표준원가에서 말하는 여기 조업도는 표준 조업도예요. 이게 표준 배부율이고 이렇게. 이 표준 조업도는 실제 생산량에다가 요 표준 수량 곱하게 되면 이제 여기 1000개를 생산하는데 한 개당 이 몇 개다 그러면은 곱해가지고 한 개당 몇 킬로그램이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나오는 표준 조업도.
자, 그래서 11번에 거기 틀렸어요. 실제 조업도가 아니고 표준 조업도다. 그리고 표준 배부율이지. 자, 그 다음에 12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보조 부분의 제조간접 원가를 생산 부분으로 배부한 후, 아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하죠. 여기처럼 부문별로 집계하는 것을 무슨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잖아, 이게. 지금 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아니고 이거는 부문별 원가 계산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앞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지우고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으로 바꿔놔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도입 배경으로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개별 제품이나 작업의 직접 추적이 어려운 원가의 비중이 감소됐어요? 증가됐어요? 증가됐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졌죠. 예전에는 공장에서 찍어내면 그냥 수능하듯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져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조간접비 비중이 증가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4번. 제품 조립활동, 기계 작업활동, 표본 검사 등은 제품 단위 수준 활동이며, 자, 거기서 뭐가 틀렸죠? 자, 우리 제품을 하나하나 조립하고 그 기계 작업하고 이것은 하나하나마다 제품 단위 수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본 검사는 어떻게 돼요? 거기 표본 검사가 아니고 그냥 전수 검사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검사하니까 그건 제품 단위 수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본 검사는 여기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샘플로 이렇게 뽑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 표본 검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100개 A 제품에서 하나 뽑아보고 B 제품 10개에서 하나 뽑아보고 요거 하나하나 뽑아서 검사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이게. 그럼 이건 뭐야? 묶음 수준이지. 묶음 수준. 제품 단위 수준이 아니고요. 묶음 수준이에요. 자, 표본 검사는 묶음 수준 활동이고요. 전수 검사는 하나하나 다 검사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품 단위 수준 활동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라. 이렇게 좀 봐주시라. 그래서 표본 검사가 잘못됐어. 표본 검사는 묶음 수준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례고 나머지는 제품 하나하나마다 한 단위마다 발생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 공장 관리 활동, 냉난방 활동, 조경 활동 등은 이거는 공장 전체적인 설비 수준의 활동이지. 자, 그 다음에 15번에 상대적 판매가치법 또는 순실현가치법은 매출액과 원가 발생 간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합원가를 여러분들 결합원가, 이렇게 결합원가를 여기서 나온, 분리점에서 나온 각 제품에다가 이렇게 배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분할 때 이 원가를 여기 매출액에 비례해서 여기 이제 상대적 판매 가치나 또는 순실현 가치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이거죠. 그 얘기는 이 매출액이나 순실현 가치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분하는 거지. 인과관계 없으면 이 판매 가격으로 배분하면 그럼 결합원가 잘못 배분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틀렸다. 자, 16번. 균등 이익률법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면 분리점 이후 추가 가공으로 인한 개별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은 상이하게 계산되어 똑같이 계산돼요. 아니 분리점 이후에 추가 가공 들어가는 원가까지 포함해서 균등하게 이익률을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같아야지. 매출 총이익률은 모두 동일해야 돼요. 이거. 이 문제 여러분들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와 있잖아. 균등이익률법.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제품의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이 발생할수록 제품의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하고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인데 이거의 차이점은 기초, 그 다음에 기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요거 기말의 요 숫자가 기말이 자꾸 커진대. 거기 지금 제품의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이 발생할수록 많이 발생하면 이 플러스가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커진다. 그럼 변동보다 전부가 더 크지. 그래서 거기 변동원가 계산이 전부원가 계산보다 이익이 커진다가 아니고요. 지금 얘가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은 더 작지. 이게 더 작지. 자, 17번. 자, 요것도 계산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다. 요 식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자, 변동과 전부의 차이점은 기초와 기말에 들어가 있는 뭐라 그랬죠? 고정 제조 간접비라고 그랬지.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번에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큰 경우, 이렇게, 이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다. 자,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다. 이렇게. 그때 이거 어떻게 외웠죠? 뭐가 제일 크다? 제가 그러니까 생전. 에? 전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뭐 변동, 그 다음에 뭐 초변동, 뭐 이렇게 돼 있었지. 이렇게 돼 있다. 같으면 다 같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반대지.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자. 생산량이 크면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크다. 생전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다 그러면 생전,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제일 크죠. 근데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보다 낮게 나타난다. 낮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높게 나타난다. 높게. 생산량 많을수록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 크다. 이거 좀 외우자. 생전. 자, 그 다음 19번.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므로, 맞아요?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단기비용 처리하지. 그죠? 전부원가 계산이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키지. 자, 그래서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제품 단위당원가가 달라져서 생산량에 따라 제품 단위당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부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거는 전부원가 계산에 나오는 얘기다. 그 앞에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것을 전부원가 계산으로 바꾸면 맞아요. 그 뒤에 얘기가 맞아요. 네. 자, 변동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단기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생산량에 의해서 이익이 변하지 않아. 판매량에 의해서만 이익이 변하지. 근데 전부원가 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므로 생산량에 의해서도 이익이 변동해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자, 전부는 뭐와 뭐에 의해서 이익이 변동할 수 있다? 생산량과 판매량에 의해서 이익이 변동할 수 있다. 근데 변동원가 계산은 뭐에 의해서만? 판매량에 의해서만 이익이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초변동은 어떻게 돼요? 초변동은 이 생산량과 판매량에 의해서 이익이 변동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익도 늘고요. 판매량이 증가하면 이익도 늘고요. 여기는 판매량에만 영향을 받아서 이익이 늘어요. 그런데 여기 초변동은 생산량이 늘면 이익이 줄어요. 이렇게. 판매량이 늘면 당연히 이익이 늘지.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량이 반대예요. 요게 초변동은. 그래서 생산량이 페널티라고 그랬지. 페널티. 요게. 요거 우리 근데 이제 주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비교하더라. 이렇게. 전부와 변동 요거. 자, 그래서 19번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재정한정원가를 단기 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생산량에 상관없이 이 판매량에 의해서만 이익이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봐보세요. 고조정법은 원가 자료 중에서 가장 큰 원가 수치 자료와 가장 작은 원가 수치 자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큰 조업도와 가장 작은 조업도의 자료를 사용하지. 거기 원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업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조업도와 가장 작은 조업도 그 차이 가지고 구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추정하는 방법으로 두 원가 수치의 차이를 고정비가 아니고 뭐예요? 두 원가 수치의 고정비는 차이가 없잖아, 이게. 근데 뭐가 차이가 나요? 변동비가 차이 나는 거지. 그걸 변동비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고조정법은 이 최고 조업도와 거기 최저 조업도 가지고 이 최고 조업도 하의 원가와 이 최저 조업도 하의 원가. 그러면 요 차이가 뭐예요? 이 증가한 조업도지. 증가한 조업도. 근데 증가한 조업도가 되고 그 위에는 증가한 뭐가 돼요? 증가한 뭐가 돼요? 원가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증가한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증가한 것은 이거 변동비라고 가정하는 거지, 이게. 에? 고정비는 어때요? 이게 최고 조업도든 최저 조업도든 똑같으니까 여기 뺄 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에? 그러니까 남는 거는 증가한 조업도에 따른 뭐다? 늘어날 원가다, 이거지.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단위당 변동비가 되는 거지. 자, 고조정법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다, 이거. 고조정법.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이 원가 수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업도 가지고 하고요. 그 차이는 고정비가 아니고 뭐다? 변동비다. 변동비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일정 고정비 수준에서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이 클수록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판매량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우리 고정비라고 하는 것을 거기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뭐가 돼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거기서 뭐라 그래요? 단위당 공원이익을 어떻게 해? 이거를 클수록 이것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작아지지. 근데 거기 목표 판매 수량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네. 이게 작아지죠. 이게 됐고 거기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의 판매량 수준에서 가장 어떻게 돼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뭐예요? 영업이익분의 뭐다? 공원이익이죠. 이렇게 공원이익. 그러면 영업이익은 공원이익에서 뭘 뺀 거예요? 고정비를 뺀 거지. 이렇게 공헌이익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공원이익이 고정비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점. 공원이익 이꼴 고정비다. 이게 뭐죠?
손익분기점이잖아, 이게. 맞아요? 우리가 공원이익이 딱 고정비만큼 커버하는 점을 뭐라 그래?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잖아, 이게. 하나당 벌어들이는 이 공원이익이 고정비만큼 커버한다? 그럼 거기까지는 딱 제로야. 손익이. 그 넘어가는 것부터 이제 고정비 커버하고 남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여기가 같아지는 점이 요 밑에가 가장 작아지는 점이죠. 맞아요? 얘하고 얘가 거의 비슷한 점이 가장 작아지는 점이야, 이게. 그럼 여기 분모가 가장 작아지는 점이 돌이 가장 큰 점이에요. 에? 이게 다시 한번 보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무슨 부분? 손익분기점 부분이 바로 요거 두 개가 거의 같아지는 부분이지. 예?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가장 작아질 때 이 전체 값은 가장 어떻게 된다? 가장 높지.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분에서 가장 영업 레버리지도가 커요. 가장 크다. 이렇게. 그리고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게 된다. 판매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판매량이 증가하면 여기 지금 고정비 커버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점점 커지지. 그러면 이제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지. 근데 이제 이것만큼은 좀 알아두세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돌이 가장 뭐다? 크다. 네?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얘네들이 거의 0에 가깝잖아, 이게. 그럼 얘가 가장 작아질 때, 분모가 가장 작을 때 전체의 값은 뭐예요? 가장 크다 이거지. 이렇게. 자,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영업 레버리지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손익분기점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그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공원이 요 고정비하고 일치되는 요 점이 한 100개 정도 팔면 그렇대요. 거의 비슷해진대. 근데 만약에 10,000개를 팔잖아요? 그럼 얘는 일정한데 공원이익이 엄청 커져.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것이 거의 1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져. 왜냐면 얘는 어차피 이 10,000개를 팔면은 요거는 아주 미미해. 근데 이제 거의 같은 값으로 돼 있지, 이게. 에? 거의 1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가장 손익분기점에 가까울 때가 돌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점점 멀어지면 얘가 점점 커져요. 얘도 커지지. 근데 이제 요것은 원래부터 요만큼 있어가지고 여기서 빼는 요 비중이 점점 작아. 거의 얘가 같아. 분자 분모가. 네? 자, 아무튼 어렵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좀 알자.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돌이 가장 크다. 요거 이렇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예산은 계획 수립을 쉽게 하고 자, 성과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며 근데 예산을 만약에 계획하고 수립하게 되면 실제하고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성과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죠. 근데 예산은 그냥 실제로 벌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목표 잡아놓은 거죠. 즉 거기 뒤에 나오는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능하게 하진 않지. 정확한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한 거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정확한 원가 계산이지 예산 설정해 놓은 것이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5번 종합 예산의 편성 과정은 제품 원가 계산 과정의 순서와 역순서지. 그러니까 우리 제품 원가 계산은 뭐예요? 원재료 사가지고 오고 농업이 채용하고 건물 기계장치 사가지고 와서 투입해가지고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를 가잖아 이게. 근데 예산은 어떻게 해요? 먼저 판매량부터 먼저 조사해가지고 그 판매량을 토대로 해서 생산량을 거꾸로 그러면 생산량 때문에 원재료 어떻게 매입해야 되는지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자, 제품 원가 계산하고 예산 편성은 거꾸로다. 반대다. 이게 순서와 동일한 게 아니지. 반대죠. 반대. 자, 그 다음에 6번 ROI. 자, ROI는 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죠.
근데 이 ROI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준최적화 문제잖아, 이게. 에? 각 부서는 자기 부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회사 전체의 이익과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 준최적화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이제 준최적화 문제는 투자 이익률, 우리 ROI일 때는 준최적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잔여이익이란 말이야. RI. 그러면 RI는 투자 규모가 다른 경우 성과 비교가 무의미하지. 잔여이익은 왜냐하면 금액으로 표시된 거라 투자 규모가 다르면은 이거는 금액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성과 비교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잔여이익의 문제점. 투자 규모가 다를 경우에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자, 이제 그 다음에 8번. 목표 원가 계산은 제조 단계에서의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틀렸죠. 우리 목표 원가 계산은 제조 이전 단계에서의 원가 절감을 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 제조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니 제조 단계에서 원가 절감을 설정하고 제조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은 목표 원가 계산이 아니고요. 그거는 카이젠 원가 계산이에요. 카이젠이죠. 카이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이 맞으려면 앞에 이 카이젠 원가 계산이고요. 그리고 목표 원가 계산은 제조 이전 단계 원가 절감을 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균형성과표,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균형성과표는 모든 조직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공기업에도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공기업에도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균형성과표 BSC. 자, 이 BSC에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기존의 프로세스와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이 개발하는 거 이거 다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는 종업원 만족도, 종업원 이직률, 종업원 만족도하고 종업원 이직률은 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지금 내부 프로세스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우리 종업원 교육과 관련된 거지. 학습과 성장 관점에 관련된 얘기지. 그래서 요거는 종업원 만족도하고 종업원 이직률 요 지표는 우리 종업원의 교육과 성장 관점, 종업원의 그래서 이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죠. 잘못 연결한 거예요, 이거. 자, BSC도 요거 정리 한번 하셔야 돼, 이거. BSC도. 자, 그 다음에 11번에 품질 원가에서 예방 원가는 대부분 제품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검사. 자, 검사하는 원가. 이것은 평가 원가지. 예방 원가가 아니지. 그래서 무슨 검사자 나오면은 평가 원가예요. 예방 원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 11번 마찬가지로 품질 원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자, 해서 이렇게 이제 말 문제라고 해서 사실은 앞에 재무회계 쪽이 그래도 이론 문제하고 좀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다뤘고 이 원가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론 문제가 한 문제 나오잖아요. 이게 10문제 중에서. 그래서 거기 계산하고 좀 관련된 것도 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아무쪼록 이 회계 과목이 여러분들 그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되지 않았으면 오케이? 왜냐면 회계가 휘발성이 강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막판까지 계속 그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간다 이거지. 예?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시험 볼 때까지 조금 유지는 하세요. 하루에 뭐 1시간이라든지. 예? 아예 놔버리면 안 돼요. 예? 다 까먹어. 제가 알기 때문에 회계가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지. 자, 해서 뭐 그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